네, 2부에서는 초아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원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내려와 주었는데요. 비트코인 상황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초아님. 네, 우선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할 건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이 좀 명확하지 않다 네. 보니까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을 많이 봐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알라메다의 관련 코인들을 또 분석해 볼 건데 특히나 솔라나, 세럼, 앱톱스의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아침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30% 가까이 그렇게 붙는 모습을 보셔서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선물 현물 장의 차이가 또 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 분석 볼게요. 우선은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실 건데 이게 지금 파란 색깔 이제 보시다시피 금요일마다 장세인데 금요일마다 비트코인의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의 장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CPI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20.4K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이 20K를 깨자마자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걸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것은 세력들과의 물량 싸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차트적으로는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사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제 좀 같이 보셔야 하는 건 거래량인데 하락했을 때 누군가 맞아줬다면 이것을 또 막아주고 아래에서 또 매수를 했다면 결국엔 거래량 자체가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되지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선물 거래를 통한 숏 포지션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롱에 대한 이제 청산이 거의 60% 넘게 또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청산들이 일어나고 연쇄 반응으로서 하락을 좀 더 가중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를 뚫어줬고 이 지지를 한 번 더 이제 제대로 맞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떨어져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요? 인데 그것은 주봉을 통해서 좀 멀리서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기 라인이 바로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에 생기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줬다가 3년가량 유지가 되었던 지지 라인이거든요.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이 어디에 있냐면 15K에 있습니다. 그래서 15K에 있는데 이 15K가 지금 여기를 맞고 지금 다시 반등이 조금 왔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지금 깨지게 된다고 하면 이 여기 지금 3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지지이기 네.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되면 사실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또 이 아래에서 또 횡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K를 좀 지켜주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선물과 현물 장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낮에 봤을 때 비트가 16K였거든요. 16K 조금 넘었었는데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예요. 네. 15K였는데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K가 깨진다는 게 2천만 원이 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가격 차이가 크더라고요. 거의 3천만 원 이상씩 2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현물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의 가격 차이가 일어날 네. 수밖에 없는 이제 선물 풋옵션이나 이제 옵션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하락에 베팅을 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선물 거래소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과 비교해서 업비트의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는 것은 네네. 그것과 이제 좀 대비되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말 저점이다 생각했던 현물 거래소 하시는 분들, 현물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래에서 모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이 한 번에 걸어놓은 것들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김치 프리미엄이 아침까지만 해도 30%, 20% 아무리 적어도 5% 이상은 다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김치 프리미엄 꼭 보시고 많이 붙은 상태라면 꼭 이게 또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유지가 됐을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 달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6월 달에도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해주고 좀 가격을 모아가고 기관의 뚜렷한 매집이 일어난 다음에 상승을 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부러 더 잘 안 보여서 제가 1시간봉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 하락을 했을 때 올라가면 결국엔 위에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저항에서 꼭 맞을 거기 때문에 지금 꼭 안 사도 저항에서 맞고 내려온다면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도 분석해 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먹어줬던 부분,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을 그대로 토하면서 올라주기 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1차적으로 일어났던 파동은 버려도 되고 그 후에 지지와 저항이 명확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건강하고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바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뭐 코인 시장이 뭐 없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도 그때가 7월 말 이쯤이었는데 그때 역시도 이제 한 2번 정도의 파동을 다 수익으로 챙겨갔고 거의 환산했을 때 현물로 2000% 가까운 수익을 냈었거든요. 네. 지금 당장 뭐 30%, 50% 마이너스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아래로도 크면 위로도 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물려있는 금액이 크고 현금 비중이 작았더라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현금 비중이 많이 챙겨놓으라고 하신 이런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결국엔 지지로 작용이 되는 15K 부분을 깨주냐 안 깨주냐 그 CPI 발표 네. 전후로 좀 많이 움직이겠죠. 그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위로 올라갈 때도 어디가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냐면 17K 떼겠죠. 17K 아니면 16.4K 단기로 보면 16.4K이고 조금 더 강한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17K 대인데 이 라인을 좀 잘 뚫어주는지가 중요하고 여기서 맞으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다시 지지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다음 바닥에서 어차피 모아 가시면 또 이제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서 지금 아니면 뭐 찬스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기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세력들의 물량 싸움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현재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숏포지션의 물량이 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롱 청산량이 한 60% 넘게 일어나면서 이런 물량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 저항 라인을 봤을 때 15K 정도의 구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다음 차트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 부분이 있겠고요. 또 쌍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저점을 다시 두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셔도 좋은 찬스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FTX와 바이낸스의 사태로 또 우리 관련 코인들도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 FTX 인수 안 하겠다고 청산을 시킨다고 하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들의 피해가 있을까요, 초아님? 우선은 솔라나 체인이 가장 크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그 알라메다의 담겨져 있었던 코인들 위주로 하락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화면을 캡처를 해온 거고요. 네. 어제 보시다시피 많이 떨어진 거 솔라나 같은 경우는 40% 가깝게 떨어졌었고 세럼 웹토스 역시도 하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들은 솔라나 체인이었기 때문에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역시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알라메다 쪽에서 투자를 했거나 이제 네. 포트폴리오가 하나씩 지갑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카이버도 여기 포함된다, 어떤 것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 때쯤 이제 같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사실 거기에 크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솔라나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물량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이게 그거예요. 알라메다가 뭘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FTX 토큰이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이 세럼입니다. 세럼과 FTX 토큰이 굉장히 개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요. 이게 다른 분들이 이제 이런 코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갑을 분석해봤을 때 칠리즈, 룸네트워크, 체인링크 이렇게도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하락할 수 있어. 왜냐하면 FTT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팔고 또 이제 그것을 살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더 끌어내렸다 생각하고 네. 사실 말씀드리면
FTT에 이제 매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바이낸스에서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도로 이어지는 행동이 사실 많았나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패닉을 유발했던 행동인 거지 그게 과연 이제 기관에서 정말 다 팔았고 그걸 했는지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이렇게 중앙거래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큰 거래소가 문제가 됐던 적이 그전엔 없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문제가 일어날 것을 좌우창펑도 알 것이고 이제 코인 거래소에 관련된 분들은 알 건 건데 이런 상황에서 솔라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역시도 거기에 많은 이제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대신에 솔라나랑 세럼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도 이미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연도만 해도 해킹 이슈가 거의 세 번인가 본 것 같거든요. 네. 해킹 이슈를 제가 찾아봤더니 솔라나는 지금 솔랜드의 그런 청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미 한 번 망할 뻔했거든요. 솔라나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솔라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또 돈을 빌린 다음에 솔랜드에 또 투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USDC랑 솔라나의 퍼센트로 따져봤을 때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그 USDC 역시 그 빌린 거 역시도 전체 물량의 80% 가깝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산되기 직전에 2틱 정도 남겨두고 네.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때 USDT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솔라나는 이미 바닥으로 내려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해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10년 감소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킹 이슈도 많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 코인을 굳이 이렇게 계속 아래에서 저점에서 지금 저점이다 하고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솔라나가 속도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노드를 관리하는 장소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커들한테 표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네. 한 곳만 털면은 다 그 안에 있는 것들, 지갑들을 해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네. 그런 지갑들이 해킹당했을 때 결국에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걸 언제 시장에 또 내던지고 숏으로 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전에 지금 있었던 하락들 역시도 누가 이제 매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투자하실 때 굳이 솔라나나 뭐 솔라나 체인의 코인을 강하게 뭐 매수해서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솔라나 체인의 문제점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해킹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투자하시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코인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라나의 차트 잠깐 보고 가실게요. 네, 우선은 이게 제가 찾았던 뉴스였고요. 망고마켓이나 해킹 이슈가 이미 여러 차례 났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미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라나는 같이 보실 건데 지금 위치가 사실 그전에 하락했던 부근에 이제 저점을 좀 보이는데 이게 멀리서 일부러 찍은 건데요. 솔라나뿐만 아니라 세럼도 같이 보실 건데 세럼 역시도 이게 지금 오늘 낮에 찍은 거랑 좀 다르지만 지금 폭포수처럼 한번 쏟아졌다가 이제 조금 반등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솔라나랑 세럼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서 같이 볼 겁니다. 세럼 역시도 이제 이렇게 하락해주고 모습을 보였는데 같이 보셔야 할 거는 이건 사실 이미 그전에 이런 저점이 없었어요. 세럼 같은 경우도 900원이 꼭 이제 마지막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원대까지 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라서 네. 여기에 지지와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갈 거고 같이 지켜보실 것은 바로 이 거래량인데 원래 매도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매도량이나 거래량 자체가 좀 적어요. 이런 네.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적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이렇게 하락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적은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건 한 방향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네. 매수해줄 사람이 없고 매도만 했다는 것이라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 게 바로 칠리즈거든요. 네. 칠리즈는 사실 하락한 폭에 비해서 거래량이 엄청나요.
네. 여기 아래 보시면 보이실 건데 거래량이 지금 이만큼 상승해줬고 나머지 이런 하락할 때의 폭보다 이런 하락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등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세럼과 솔라나는 이제 그 전에 떨어졌던 구간, 바로 세럼 같은 경우 뭐 900원일 수 있죠. 이 구간까지 이제 저항으로서 작용되면서 이제 급등하거나 이제 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세럼과 솔라나는 지금 건들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현재 세럼이랑 솔라나 받으렸는데요. 지금 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원래 900원대가 지지 저항대였는데 지금 이 부분 아예 깨지면서 500원대로 내려온 모습은 아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럼 지금 진입하시기에 정말 위험하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앱토스까지 우리가 왜 피해를 봤는지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재 솔라나와 세럼, 지금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표 이슈로 FTX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코인으로 좀 살펴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초안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비트초안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가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초아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